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그냥 따라 나오다가 가운데 앉은 거예요. 뭐 또 이상한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좀 힘들어서. 자, 오늘 저희가 자유와 희망 세우기, 네, 희망세라는 행사에 왔는데, 일단 희망이라는 게 저쪽 사람들이 많이 썼었죠. 무슨 희망 버스니 뭐니 하면서 썼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쭉 해왔던 거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죠. 절망적으로 나라를 계속 굴러가면서 말은 계속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좀 성질이 났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런 아름다운 용어들을 우리 것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진짜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꿈꿔야 될 시기가 와서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를 개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냥 같이 왔어요, 셋이. 뭐 다른 뜻은 없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우리 팽맨님 인사 좀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팽맨 부장입니다. 요즘 뭐 근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가세현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좀 당황스럽고요. 제가 어제 그 장재현 의원을 사퇴하면 안 된다. 왜 이걸 가지고 아들 일 때문에 왜 사퇴를 하느냐라는 지지언상을 올렸다가 가세현으로부터 제가 이제 찬탄 세력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러운 와중에 오늘 그 행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 권력을 휘어잡고 있는 이 586, 18.6들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는지 조심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좀 토론 그리고 좋은 내용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준 씨. 네, 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저는 오늘 그 행사 초대를 이제 받고 제목이 아까 윤 작가님과 간단히 얘기해 주셨는데 자유와 희망나라 세우기라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희망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작가님 지적하신 것처럼 진보나 좌파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희망은 자유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좌파 쪽은 항상 자유를 빼놓고 희망만을 얘기하는 이제 망상에 많이 빠지는데 정말 이제 오늘 저는 행사의 제목이 참 마음에 든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그리고 그 희망이라는 것이 이따가 또 저희가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희망은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고쳐나갈지가 기반이 돼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아마 또 중요하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팽맨님은 요즘 유튜브 쭉 하시고 네. 지금 많은 구독자도 생기고 여기저기서 이제 뭐 다양한 말들도 나오잖아요. 네. 좀 어떻게 좀 그런 것들 반응을 현장에서 보면서 희망이라는 게 좀 있는지 나라 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우리 텍스트라 다모스답게 한마디로 좀 예측을 좀 해보시죠.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댓글에 보면 저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일례를 따지면 21살에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대학교 남자 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는 21살에 됐는데 여지까지 그 전라도의 거짓말 속에서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저 때문에 오른쪽으로 우파 쪽으로 오게 돼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정말 진흙 속에서 태어난 진흙 속에서 나온 보물 같은 사람이라고. 제발 물리적으로는 제가 갈 수 없지만 현장에서 많은 분들한테 우파의 사상을 전달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이메일이나 댓글들이나 그런 반응들을 봤을 때 가장 기쁨이 컸고요. 저는 이런 움직임들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찬양하고 있거든요. 실업률을 낮춰줘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주고 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분들도 이제 블랙시트라고 흑인들은 더 이상 공화당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도 전라도
뭐 이런 민주당 이런 세력들을 계몽함으로써 오른쪽으로 우파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사상 검증이랄까 그런 게 좀 만연한 이쪽 분위기가 좀 너무 답답한데 진짜 희망을 세우려면 저희는 한 명이라도 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저쪽 아예 사람들도 저희는 되게 우리 국민으로서 데리고 와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들을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갖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좀 잘 와요. 진짜로 잘 오고 특히 10대 학생들이 저한테 요새 중학생입니다. 막, 야 공부해라 이러는데 진짜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 청년들의 그 깨끗한 상황의 머리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제 데리러 오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자꾸 너 과거에는 왜 그랬냐, 왜 저렇게 생각한 거 보니까 쟤는 좀 이상한 애다 이런 식의 시각들은 좀 위험하지 않는가, 우리가 진짜 희망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꼭 좀 마음을 좀 넓게 그릇을 키워서 저만 해도 옛날에 이상한 소리 많이 했거든요. 네, 뭐 미군 장갑차 사건 때 막 이상한 말도 그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진짜로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 너도 맞아. 제가 밤잠을 못 잤어요. 흥분돼서. 네. 너무 좋아서. 네.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세상은 개뿔. 속은 거잖아 그게. 완전 깜빡 속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네. 속은 마음의 울분과 그래서 나도 이 지금 속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거기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열심히 오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한때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사람들의 사고나 선동 방식이나 생각들을 잘 알아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얘기도 막 하고 이러는 건데 와서 좀 검증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재준 씨는? 검증한다라는 게 아마 어떤 얘기인지 이제 그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하도 이제 위기에 빠지다 보니까 나라를 너무 걱정하는 마음에서 누가 더 애국심이 더 크냐 이런 식의 순혈주의처럼 이렇게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맞이해가지고 누가 더 애국심이 좋고 누가 더 착하냐 이거를 경쟁하는 싸움이 아니라라고 저는 일단 보는 것이고 아마 작가님이나 또 형님도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저는 1차적으로 유튜브라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좀 있겠죠. 유튜브라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주요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가 자꾸 뭐 누가 맞냐 누가 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냐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점들을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요즘 재밌는 게 보면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고 지난번에 시행착오도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의 정권을 다 얻었다가 한번 와르르 뺏긴 적도 있고. 근데 이번엔 정말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언론 장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론 조작하는 거 뭐 여론 조사도 그렇고 저는 다 좀 못 믿는 편인데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출범한 정권인데도 지금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오고 분위기가 바뀌는 걸 보면 지금쯤엔 희망을 좀 꿈꿔봐도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유튜브가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단점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파급력이나 아니면 이제 연령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주요 언론에서 젊은 층이나 뭐 20, 30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보수적인 어떤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냐. 그럼 메시지가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제 언론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윤 작가님도 그렇고 팬민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튜브는 이제 구독자가 몇 퍼센트가 각각 연령대로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20, 30대 비중이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특히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유튜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다 보니까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분명히 20, 30대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네. 땡현님은 어떻게 해줘? 지금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각자의 자리에서 뭐 어떤 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제 뭐 아이고 또 가세현 얘기 또 가로세로 무슨 얘기를 해도 좀 황당한데 박구도 유튜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박구도 유튜버가 맞죠. 네.
당연하죠. 방구석이니까. 그런데 방구석이든 필드든 뭐 어디 야외든 뭐 강연장이든 뭐 연단이든 다 이 우파의 큰 흐름, 우파의 큰 이 시장 속에서 각자의 몫이 다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신문뿐만 아니라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밖에 나가 그 야외에서 뭐 시위하시는 분들이나 다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희망을 다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성준일 씨가 얘기했지만 뭐 누가 더 애국심이 강하냐, 누가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흐름, 자유라는 이 진실, 자유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같이 큰 힘으로 밀고 나갈 때 비로소 저희가 희망을 바로 세우고 자유우파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말씀이시고요. 네. 회사를 좀 그만두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좀 괜찮나요? 그 후로? 아, 네.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조사 받고 왔고요. 네. 뭐 무리 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그 경찰에서는 제가 뭐 사실이냐 허위냐를 가지고 이제 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상황 설명을. 아, 네. 제가 손석희 안나경 커플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그런데 제가 그 영상에서 했었던 말은 아, 이런 말을 논평이잖아 어쨌든. 네. 사실이다 허위다가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여자가 누구일 것이다 라고 제 생각을 전달한 거라서 네. 경찰에서 준비한 그 프레임은 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라는 프레임을 준비했지만 저는 아니다. 이거는 사실과 허구가 아니라 이거는 내 표현의 자유다 라는 프레임을 새로 제시해서 뭐 곧 추석 지나고 검찰에서 소환되겠죠. 그럼 검찰에 가서 또 같은 내용으로 또 맞대응을 할 거고요. 뭐 결국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갔다 오면 훈장이고요. 그래. 하지만 네, 저도 문턱까지 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냥 저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야. 저 방에 들어가니까 너무 되게 끔찍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의 길을 또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참 뭐라 하지? 네. 만감이 교차하고. 이래저래 뭐 좋은 일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자유우파 정도면 명예훼손 한 번 정도는 먹어줘야 이게 네? 인증마크 하나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겨서 진짜. 네. 우리 재준 씨는 뭐 어떤가요? 그런 법적인 그런 건 없죠 아직까지. 네, 저는 뭐 법적인 이런 것들은 아직 시비 걸린 건 없어가지고 뭐 같이 이제 싸우시는 분들 보면은 아까 이제 뭐 훈장이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 이제 어떤 자기 이제 그거에 대한 그게 있는데 저만 좀 그게 없어가지고 좀 공교롭긴 합니다.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네? 근데 진짜 걱정이 제가 그런 과정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법이 없구나. 진짜 법이 없구나. 옛날 원님 재판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하는 그 모욕이나 명예훼손 재판 같은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는 사실 민사에서 손해배상이나 돈의 영역으로 처리할 일이지 이걸 어떻게 나라가 잡아가두고 이러는지 저는 그건 좀 이상해요. 그냥 이런 보면 이런 거고 저래 보면 저런 거잖아. 그렇게 보인다 이러면 끝이고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러면 끝이더라고요. 이런 법이 좀 제대로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영상에 올렸었던 그 조민 케이스와 그 장재현 의원의 아들 노엘 케이스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상대편의 자식은 아주 그냥 세상 죽일 놈을 만들어놨고 자기 편의 자식은 얘는 완전 정말 순수, 이노센트 그 자체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법인데 제가 취지는 그랬거든요. 법을 적용해라. 제일대한민국은 법치의 국가인데 아니 왜 다른 잣대로 들이대면 그게 어떻게 세상이 법으로 굴러갈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똑같은 법을 적용해라. 그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을 들어서는 이 법이라는 게 정말 고무줄 같아요. 뭐 마음에 들면 길어졌다 줄어들었다 뭐 상대방에 대한 검증도 그렇고요. 뭐 법에 대해서 뭐 단죄하는 모습들도 그렇고요. 정말 이 문재인 정부는 독재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답답한 게 그런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단체와 조직이 있는데 이쪽은 뭔가 거기 맞서는 게 생겼다 하면
또 나뉘고 와해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결국은 계속 말하지만 희망을 세우려면 정말 우리가 큰 틀을 보고 단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는 잘 안 될까요? 이게 뭐 좀 우익 마인드의 한계인가 개인주의적인 뭐 그런 걸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좀 국민 의식이나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이 일반 이제 대중적인 입장에서 봐들었을 때는 좀 가혹하게 느껴지고 좀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수에서 얘기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희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희망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현실이 무조건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추구를 하다가 다 지금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로 빠져가지고 국가가 극골이 난 거거든요. 역사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만 해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당시에 그 뭐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그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제 기억에 박범계 의원 말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 자체도 별로 부족하고 지금 현재 이제 대법원 판결 나왔던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 관련돼가지고 그것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법을 지금 이해하는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해서 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적인 어떤 성격에서 법을 자꾸 보거든요. 대중들이 봤었을 때 듣기 좋은 소리를 법을 판결을 내려버리고 기본적으로 뭐 부정청탁이나 이런 게 되려고 한다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받았는지도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뭐가 막았는지도 명확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대법원까지도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원이나 아니면 법원의 기본적인 분위기 자체가 인민민주주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희망은커녕 절망밖에 안 남겠죠. 네. 결국 인물을 보고 그 법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니까 지금 그러면은 종합 선물 세트로 나와 있는 그분만 해도 묵시적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거의 그냥 대놓고 수준이던데 아니 저는 조국 후보자를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 남이잖아요, 그냥. 완전 남인데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거는 가족인데 가족은 그냥 공동체인데 무슨 조국 후보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는 오촌이 한 것이고 뭐는 아내가 한 것이고 뭐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하니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어떻게 물어봐요 도대체 무당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하는 지금 그거를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위선자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일 수가 있나? 정말 국민 앞에서 뻔뻔하기가 이 정도일 수가 있나?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이 모순점이나 열심히 알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되게 답답해요. 좀 좋은 법이 좀 어떻게 좀 바뀔까? 네, 저는 이 조국 사태라고 해야 되죠. 조국 사태 아니다. 조국 게이트 아니면 뭐 사모펀드 게이트. 일단 뭐 게이트급으로 이제 격상이 될 상태니까 뭐 조국 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게이트를 통해서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586들의 민낯이 명명백백히 만천하에 제가 유튜브를 8개월 했지만 제가 아무리 8개월 동안 떠들었어도 그 누가 평생 동안 떠들었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조국 민정수석님께서는 한 방에 하루 만에 단 며칠 만에 밝혀주셨기 때문에 정말 일단은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국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전 국민이 각성을 하고 이게 위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회주의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깨닫고 이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희망을 다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말입니다. 조국이 네 값을 하는구나. 조국이 조국을 구하고 있네. 정말 네. 조국 민정수석님은요 이 순간을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순간을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진짜. 어떻게 63년도에 태어나셨잖아요. 63년 4월 6일날 65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64년도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그렇게 멋진 트윗과 페북글을 남기시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짧은 이 한 달을 위해서 마치 태어나신 분인 것처럼 그런 너무 멋지신 분이죠.
저희가 요새 진짜 신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우리 친구가 크리스찬인데 저희 둘이 요새 제가 요즘에 기독교가 너무 궁금해요. 이거 정말 신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가장 절망적일 때 정말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무리 없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내년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정말 암담합니다. 이 암담한 이 가장 암담하고 희망이 없을 때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서 뭐 저희들은 그게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지금 지경인데 그 누군가의 큰 힘에 의해서 정말 이 조국이라는 이 주춧돌을 활용 점정같이 딱 찍어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국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좀 역할을 두드러져서 잘하신 예상치 못한 박수를 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네네. 아니, 그래서 저런 분이 왜 여태까지 저렇게 안 보였을까 뭐 이런 생각을 들 정도인데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질문한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았던 게 선배로서 이제 충고하신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다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될 거면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조국 후보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결코 사퇴하겠다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진다라고 해도 사퇴하지 않겠다. 무슨 아내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희망이라는 것은 가족이나 뭐 이런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자나 자기 스스로도 지금 뭐 사회주의자면서 자유주의자다라고 아무 이상한 막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데 아직까지도 그 산업행의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꿈꾸고 있는 희망은 오로지 운동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있던 어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가족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상관없이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지금 희망이라는 것은 가족도 없는 건가? 아무것도 없이 운동밖에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자신은 자유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보니까 자기 가족한테는 한없는 신자유주의 끝판왕이고 자본주의에다 격차에다 모든 특권까지 전부 자유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모든 걸 다 노리고 있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사회주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은 저게 공존하는구나 저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뇌가 이중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짱짜면 같은 스타일인데 나뉘어 있는 거죠 얼굴에. 그래서 보면은 아니 그렇게 평소에 좋다고 주장했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마르크스 레닌 같은 식의 세상을 평등 세상을 말하면서 애는 그럼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저는 영국이나 미국 유학을 보낸단 저는 말이에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 김일성 대학으로 보낼 줄 알았어요. 너무 이해가 할 수 없는. 아니 왜 임수경 북한에 보내놓고 왜 자기 딸은 미국으로? 내 딸 아니거든요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야, 아무튼 참 기가 막히네. 오늘 이제 이 포럼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유와 희망이라는 것이 꼭 두 가지가 양립을 해야 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은 나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윤 작가님이나 또 형님한테는 피해가 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사회 구조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 추구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유라는 개념은 법치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가 저런 식으로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런 식으로 인민민주주의적인 성격이 강한데 그게 더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완전히 그냥 대중민주주의 정치 형태로 그냥 빠져버리지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오늘 포럼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뭐 계속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애를 써주시고 이번에 청문회 하는 것도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도 굉장히 좀 많았는데 이 자유와 법치라는 개념이 더 명확하게 좀 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반전이 되겠죠 이제 오늘부터? 네, 오늘 임명이 될까요? 그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임명이 되는 순간 레임덕의 방아선을 당기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장관 임명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괜히 또 그런 말 했다 또 오해하는 사람들 나올 수 있고. 그러게요. 반어법은 신중하게. 네, 어쨌든 저희는 정말 돼도 레임덕, 안 돼도 레임덕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고 내일부터는 그래도 오늘보다 조금씩 나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제도 생각했던 게 그동안은 나라가 괜찮았어요. 꽤 괜찮은 상황인데 계속 나쁜 절망적인 소식들이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쭉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나라가 좋은 상황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속상했던 나날들이었고 지금은 그 반대로 나라는 지금 임계점 이하로 저는 좀 많이 망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보다는 더 좋은 상황이 아닌가 좀 희망을 꿈꿔볼 좋은 시기 오늘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한 명의 어떤 이기심을 갖고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 대해 가지고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어떤 이기적인 어떤 존재로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 행동을 할 거거든요. 지금 저렇게 행동을 보여주는 것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나,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이 보수 쪽에서는 뭘 해야 되나, 그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인데 계속해가지고 조국 이슈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보수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아까 전에 서두에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누가 순혈주의자냐 이거를 지금 따지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보수적인 이념이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다 하나의 통합을 이루어가지고 빨리 그 다음 단계,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벌써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아마 법사위 지금 넘어가고 선거제도 개혁되고 지금 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일단 통합이 되는 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해주시죠. 벌써 마치시는가요? 30분 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님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지역구 다니시냐고 아주 정신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지역구 챙길 때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이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이 가치를 세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586들을 가장 크게 대변할 수 있는 말이 사회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에 반하는 말이 자유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공의 시대를 반공은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시대고요. 반공을 넘어서 이제 민주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자유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통합을 할 때도 이 자유의 이름 아래 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뿌리 내리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발 사람을 쫓지 말고 가치를 쫓아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올곧게 설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활동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참 월요일 10시에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사실 다들 뭐 회사 가시고 많은 분들이 오실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자리가 꽉 찬 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저희도 이제 그만큼 이제 에너지들이 끌어오른다는 생각을 들고요. 이걸 잘 묶어서 또 좋은 활동하고 계속 진실을 전달하는 일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부 유튜버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